네, 의료 취약지 그리고 육아 맞벌이 부부까지 휴일뿐만 아니라 오후 시간에도 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전일 금년 민생 현안으로 비대면 진료란 단어를 꼽고서 관련 방침을 내놨습니다. 일단 비대면 진료를 먼저 활성화하고 의료법을 개정해서 점차 제도화해 내가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따라 이 제도화 이슈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이슈로 이 원격 의료 테마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 종목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비케어 오늘 18.4% 이 상승폭 점차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원격 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었을 때 플랫폼과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유비케어는 이미 검진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에 초점을 두면서 시장에 관심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바로 이 비트 컴퓨터입니다. 이미 병원과 연계해서 이 키오스크까지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원격 의료 관련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이슈에 따라서 오늘도 28.3% 장 초반보다도 더욱더 강하게 현재 상승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네요.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케어랩스라는 종목입니다. 현재 14.4% 역시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굿닥 등 병원들을 검색하고 약국까지 검색하는 어플을 도입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시장 속에서 이 소프트웨어, 이 관련된 사업까지 낼 수 있는 그 연관성의 시장 주목하면서 케어랩스도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인성정보인데요. 특히나 인성정보는 이 비대면 진료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뿐만 아니라 디바이스까지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원격 진료가 도입되었을 때 바로 이 원격 모니터링 사업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9.08% 움직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 있는데요. 오늘 16.63%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료를 할 때 있어서 환자의 검사 내용들, 이런 영상 자료들을 3D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시나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플랫폼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나 원격 진료에 있어서 데이터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시케어텍입니다. 의료 정보와 시스템 및 데이터 관련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4.51%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JLK에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7%가량 하락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격 의료가 도입되었을 때 관련 시스템, 토탈 데이터 서비스까지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원격 진료 테마 다시금 시장에 주목받으면서 오늘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테마 과연 시장의 주목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 헬스케어 섹터 안에서 원격 의료 관련한 종목들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뉴스가 전해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으로 오르는 거죠? 일단 지금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발로 이슈가 나왔죠. 이제 최근에 있었던 기업 판교에서 있었던 그런 모임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의 권익 보호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게 비대면 진료 제한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의료법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좀 뭐 불을 붙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전부터도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요 올해 이제 창업도약 패키지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기업을 뽑아가지고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것 같은 경우에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뭐 원격 의료 관련돼 가지고 전망이 있는 보고서를 또 발간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원격 의료가 어찌 보면 이제 뉴스 헤드라인을 좀 장식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그러면서 관련주에 지금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비대면 진료에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보니까 종목 가운데 유비케어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8%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 유비케어인가요? 네, 유비케어가 가장 시장 내에서 그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네. 헬스케어 내에서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연초 대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시세를 선도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헬스케어 내에서 대형주들을 좀 쉬어가는 반면에 관련한 헬스케어 내에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원격 진료 관련한 내용은 뭐 어제 오늘 나온 내용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한 달 전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오늘 거론되고 있는 유비케어를 비롯해서 뭐 그 비트컴퓨터라든가 케어랩스라든가 인성정보라든가 인피니티 같은 헬스케어. 경우에 네. 종목들의 시총을 보게 되면 대략 한 1,500억, 2,000억 수준의 종목들입니다. 중소형주죠. 시총이 작죠. 네.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흐름의 상황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연속성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헬스케어 내에서 순환매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원격 진료 쪽으로 시세 흐름이 단기 전환된 흐름에서의 오늘장 시세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판단할 때 과연 오늘장에서 이 종목들에 대한 따라가면서의 매매가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유비케어뿐만 아니라 비트컴퓨터, 인피니티 헬스케어, 뭐 케어랩스, 인성정보 등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이러한 모멘텀을 타고 계속해서 관련한 산업이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하는 그러한 청사진을 그리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초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겠네요. 네. 네. 사실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한 게 202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 제가 2021년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그때 고점에서 사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실적도 보시게 되면은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에 비해서 매출액이 좀 떨어진 종목들도 몇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을 테마 성격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 얼마나 가시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시간차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 서비스 이런 부분도 나왔지만 사실 또 의료계, 병원이라든지 의료계와 또 여전히 좀 갈등을 좀 빚고 있다라는 점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서 이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간차가 좀 클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유비케어 종목에서 저도 사실 사용해 본 어플이 있어요. 뭐예요? 유비케어 그 똑딱이라고요. 똑딱이요? 예, 똑딱이라고 이렇게 똑똑한 닥터 뭐 약자인가요? 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회사가 하는 프로그램인데 원격 의료와는 조금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병원 예약 서비스예요. 요새 또 가서 대기하지 않고 어렵죠. 거기서 한마디로 번호표를 받는 개념인데 그 부분이 원래는 무료였어요. 네. 근데 유료화로 전환을 해서 얼마예요? 1,000원이더라고요. 한 번 하는데 아니면 한 번이 아니고 뭐 월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 기준인 것 같습니다. 구독인 것 같고요. 네네. 그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씩은 이제 좀 새로운 부분을 진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약간 그 기대치와 그 폭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차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일단은 저는 테마 성격으로 지금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원격 진료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뭔가 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의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기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약 정도 관련한 서비스가 좀 많이 활성화되는데 그것도 참 씁쓸한 게 병원 한번 가면 이제 의사 수가 워낙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소아과 그 무슨 과죠? 비뇨기과가 생각나는데 비뇨기과 말고 산부인과요. 이비인후과 뭐 이런 거. 예, 이비인후과. 비뇨기과를. 예.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면 한 2시간씩 기다려야 돼가지고 저도 얼마 네. 전에 목소리를 잃었을 때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이게 뭔가 더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일 교수님. 네네. 이런 종목들 실적 찍힙니까? 실적 찍히는 데가 많지는 않죠. 그렇죠. 찍혀도 적자인 경우도 많고. 네. 저는 비트컴퓨터를 예전부터 좀 봐왔었는데요. 비트컴퓨터. 예, 뭐 그거는 사실은 다른 거 비즈니스 섞여 있긴 합니다만 네. 그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좀 받쳐져서 올라갈 때 이게 단기 추세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넘버를 가지고 좀 그래도 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니겠나 싶고요. 근데 그 이전에 코로나 때 아까 지금 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2020년 코로나 때 이게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리포트 쓴 기억이 나는데 비트컴퓨터 하면서 비트컴퓨터 자체가 이슈가 아니고 이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중국이나 미국은 땅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원격 진료에 대한 그 컨센서스가 빨리 빌드업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일본이 가장 늦었거든요. 우리보다는 좀 빠르긴 합니다만. 근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라는 커다란 전기를 통해서 그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가다가 말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드리냐?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곤불 5년이 아니고 곤불 10년이 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권력이 10년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뭐 5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또 다음 정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런 측면에서 지속성이 이슈고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자체는 준비하고 있죠. 근데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는 그쵸. 그 좀 따라가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트레이딩 개념으로 권고를 해줄 수 있을지 좀 약간은 난감합니다. 그래서 뭐 토픽을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다들 단기적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여기서 정책 관련한 토픽을 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태보고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1년도에 실제로 공부를 좀 해봤었고요. 네. 그러면서 아까 굿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케어랩스 같은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지케어텍이라는 기업의 대주주를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최대 주주로 이제 출자를 했고 네. 대학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좀 했었고 관련돼서 실적을 좀 추적을 하고 투자를 하다가 손절하고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기억이군요. 일단 핵심이 되는 거는 일단 뭐 여기서 제가 제일 세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세게 말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 소위 말하는 윗분들의 권력 관계도 좀 보셔야죠. 권력 관계가 여기에서 또 뭔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사들이 반대할 거다. 아, 지금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의료법 개정을 이야기한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의사분들 총파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과연 언제까지 기득권층이 이런 것을 놓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을 보더라도 미국을 보더라도 원격 진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보면은 결국 나중에 되면은 이것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거 수입해 와서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간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되면은 뭐 의료 AI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원격 진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결국에는 기득권이 내려놓는 게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뭐 실제로 업계에서도. 그쪽에서 하시는 업계분들도 내려놓아야 정말로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워 시프트는 50년 걸려서 약해서 곤불 10년 이랬는데 지난 정권 때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하다가 네. 약간 반발도 있고 하니까 잠깐 해주고 말았잖아요. 이번 정권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0년 연속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이거는 못해요. 10년 정도 끌고 가야지 저쪽이 지치지. 그럼 파워 시프트가 그렇게 쉽게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니까 모든 병에서 다 해당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뭐 두메산골, 오지에 계신 분들은 병원 한 번 오려면 정말 어렵고요. 제가 항상 이제 큰 3차 병원 갈 때마다 느끼지만 지역에 가까운 수도권이 아니고 저기 멀리에 계신 분들이 한 번씩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하루 종일 걸려서 이렇게 올라와서 정말 5분도 안 되는 진료를 보고 가는 거를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사는 많이 만들어서 네. 오지에 다 의무적으로 하든지 의사도 안 만들고 안 간다고 원격 진료도 하면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저희가 여기서 이제 분노해봤자 뭐 저희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러한 정책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어지려면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의 투자는 좀 제한적으로 바라보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장렬 고수 비트컴퓨터 언급해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는 헬스케어 쪽에 순환매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 염정 고수는 정책주 지속성이 가능해야 한다. 테이버 고수는 진짜 가능할까 하면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